반갑습니다. 양봉남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바닥에 근접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지지선,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까지 해보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에 이유 없는 하락은 없습니다. 이번 하락의 주된 이유는 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은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운용이 후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커플링 현상을 보였던 것이며 이제는 반격의 시작입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바라는 방향성이라면 그저 자기 갈 길 가는 종목이 되어야 합니다.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흔들려버리면 차라리 저는 주식을 하겠습니다. 나스닥과 커플링을 보이는 현상은 제가 바라던 모습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펀더멘탈은 해시레이트입니다.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에 따라 올라갑니다. 고로 현재 채굴 난이도는 최고점이며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지금 가격에 엄청 많이 채굴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에도 메리트가 있어서 채굴을 하는 것인지, 또는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 중이지만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채굴로 인해서 희소성이 더 떨어지고 가격의 매도가 일어나는 건지. 저는 지금 가격에도 메리트가 있어서 채굴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언제나 해시레이트는 채굴자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채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채굴자들의 채굴로 인해 희소성이 더 떨어져 현재 가격이 떨어진다. 그런 관점은 투자자의 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로 해시레이트를 해석할 때는 지금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채굴을 한다라고 해석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리스크는 해시레이트가 감소하는 관점에서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작년 5월입니다. 이날 해시레이트는 급감하였고 매우 우연찮게도 비슷한 시기에 비트코인이 급락한 시기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국이 전면 채굴 금지로 인해 채굴자들이 미국으로 옮겨간 걸로 압니다. 그때 적정 가격을 형성해 주었으나 해시레이트는 급격히 회복되었고 며칠 안 지나서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보입니다. 충분히 투자 전에 참고할 만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시레이트는 계속 우상향 중이며 머지않아 상승을 다시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읽으면은 괜찮은 뉴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34,000달러 도달 시에 채굴자들이 매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언급한 합리적인 추측은 채굴자들의 전기 비용입니다. 비트코인 평균 채굴 비용이며 비트코인의 바닥 확인에 가장 신뢰감이 생기는 지표입니다. 평균 채굴 비용은 점점 증가 중이며 채굴 비용보다 비트코인이 더 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34K가 도달하게 되었을 때 비트코인을 판매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실행되는 채굴기 몇 대를 끄고 일부 채굴기로 채굴하겠습니까? 이미 채굴자들은 그 비용에 채굴을 했던 비트코인은 계속 축적 중이며 다시 강세장이 왔을 때 판매를 하는 것이 채굴자들의 목표이며 쉽게 매도하지 않을 겁니다. 채굴자들은 강세장의 큰 상승 파동 중에 꼭지점에서 강하게 매도하였고 그 이후로는 매도를 크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채굴자들이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은 일부 채굴기만 굴리게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시레이트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을 맞추긴 어렵다만 제가 추측한 대로라면은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할 것이며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의 차트는 해시레이트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입니다.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보면은 지금 이 37K 구간이 합당하다는 점이 보이실 겁니다. 전 유명인사들 중에서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에 대한 열정이 가장 뛰어나며 가장 잘 이해하고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평단가는 30K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론 머스크가 구매한 평단이 심리적인 지지가 강하며 어떤 사람은 잭 도시가 구매한 비트코인의 평단이 심리상 지지가 강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 사람들은 유명인사를 추종하는 듯한 문화가 있는 듯합니다. 그중 가장 힘이 있는 인플루언서는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되고 일론 머스크의 평단이 가장 지지가 강력하지 않아 생각합니다. 고로 일론 머스크의 평단이 도달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뉴스를 봤는데 헤드라인이 IMF가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금지 이렇게 적어놨길래 금지되면 이거 좀 리스크가 있을 텐데 라고 찾아본 순간 그렇게 막 위험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켈레는 트위터에 조롱을 바로 합니다. 어차피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게 된 순간부터는 비트코인은 하루빨리 여러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들에게 법정화폐가 되어가지고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올려준다면은 투더문입니다. 저는 엘살바도르를 응원합니다. 아마 44K 정도로 물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격은 이 엘살바도르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여러 참고할 만한 온체인 데이터가 있지만 저는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는 해시레이트와 채굴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은 결국 채굴자들이 형성하며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터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파는 순간은 이 가격에 나는 익절을 하여가지고 시스템에서 벗어나겠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으며, 조금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채굴자들이 만약 모든 채굴기를 끄는 순간이 지속된다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0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고로 해시레이트는 중요한 지표이며, 비트코인을 채굴자들이 전기세를 들이며 채굴을 하고 있는 만큼은 채굴자들이 책임을 지고 시스템을 형성하면서 비트코인의 비용을 녹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관점으로 차트 분석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추세를 유지해서 1억에 달성할 줄 알았습니다. 다만 개인의 물량을 아직 못 뺏어서 기관들이 안달이 났기 때문에 더 사기 위해 안 좋은 악재 뉴스가 때맞게 잘 터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강한 지지 구간은 36K, 37K 구간이 맞고, 당연 1억을 찍을 줄 알았기 때문에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도달하였습니다. 시장이 공포일 때 공포만으로 매수하지 않고 여러 지표들을 통해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확인한 곳이 바닥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공포인 이유는 이렇게 짧게 보면은 이 구간상 차트상 지지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전 하락장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돈이 들어온 구간이 보입니다. 세력은 거래량을 못 속인다고 하죠. 딱 들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계속 기다려왔던 겁니다. 오늘의 영상 결론과 제 생각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해시레이트는 계속 우상향할 거고 해시레이트가 급감하는 경우밖에 없다. 악재가 악재지만 사실상 매수 기회다. 둘째, 비트코인에는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형성하는 채굴자들이 매도를 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고로 조정은 펀더멘탈이 강해져가는 과정이다. 지금 비용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으나 다른 관점으로는 바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셋째, 36에서 37K 구간이 심리적인 지지가 강하며 추가 하락분이 나올 수 있으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넷째, 김치 프리미엄이 살살 털리고 있다. 해외 자본에 의해 움직이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김치 프리미엄 끼는 상황이 이상한 거다. 해외 자본이 스타트를 끊어주고 한국이 뒤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과정이다. 나스닥과의 커플링은 짧은 기간 내에 사라질 것이다. 미국 자본이 들어온 이상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상입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악재 뉴스에 리스크 관리하는 게 맞으나 시즌 종료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으로 생각이 조금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이 들어온 이상 비트코인에는 시즌 종료가 없지 않을까. 다만 그 과정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문쌤이었습니다.